걸려도 네. 지금까지는 재택치료 하시는 분들을 다 전담병원이 커버를 해왔는데 이제 오미크론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지금 확진자 증가 속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누적되어 있는 재택치료 확진자도 너무 많고 네. 이걸 다 재택치료 전담병원이 커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맞죠. 그래서 지금 재택치료 대상자들도 지금 군을 별도로 이제 2개의 군으로 나눠서 운영이 되기로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집중관리군. 이분들은 기존의 재택치료 관리 대상자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이 집중관리 대상자냐면 한마디로 중증으로 이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신 사람들. 분들이죠. 그래서 60세 이상이거나 50세 이상이더라도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네. 이런 분들에게는 코로나 치료제가 처방이 되거나 어쨌건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1일 2회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만 60세 이상 혹은 만 50세 이상의 질병이 있는 분들 네. 혹은 고위험군으로 이행될 그 여지가 높으신 분들은 재택치료 전담병원이 하루에 2번씩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리에 들어가고요. 여기는 이제 일반군이 아니고 집중관리군. 그 다음에 거길 제외한 나머지 코로나 확진자분들은 일반관리군. 일반관리군. 네, 연령이 좀 젊으신 분들이나 만성질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택에 격리된 상태로 필요하면은 동네 병원에 유선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체제로 바뀐다고 합니다. 일반관리군은 지속적으로 담당 의사가 모니터링은 해주지 않고 안 합니다. 본인이 증상이 있으면 원래 이용하시던 병원이나 가까운 병원에 전화로 비대면 네네네. 진료를 받게 되어 있어요. 전화를 통해서 증상을 얘기하고 네. 그로 인해서 처방전을 받아서 처방전이 발행이 되면 또 그거를 담당하는 약국이 수령을 해서 약을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약국이 담당하죠? 단골 약국에 본인들이 다니시는 단골 단골 약국으로 약국에. 해당 처방전을 전송해달라고 그 해당 병의원에 요청하면 단골 약국에서 조제해서 대리인들이 수령해가는 방식으로 네. 본인이 이제 재택하고 계시니까 본인은 움직이지 못하시고 대리인이 수령하는 네. 방식으로 해서 동거인이나 가족이 이제는 그렇죠. 생필품이나 의약품을 수령하러 밖으로 나오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격리 기간을 잘 이겨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국으로 굉장히 많이 문의를 주시고 있는데 의사의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 가정 상비약을 구비해 두시려고 약국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계세요. 맞아요. 오미크론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상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일반 의약품들은 무엇이 있을지 오늘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이 코로나 치료의 고위험군들은 팍스로비드가 처방이 될 테고 그 팍스로비드를 제외한 나머지의 그 코로나 증상, 특히 뭐 요즘에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증상들에 대해서는 일반 의약품으로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고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비드19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오미크론, 그다음에 스텔스 오미크론 이렇게 변이가 일어나고 있는데 오미크론 이전까지의 코로나19의 대표적인 증상은 하기도 감염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하기도 상기도 감염이 아니고 그렇죠. 하기도 감염. 하기도 감염이 진행되고 있는 게 문제라서 이게 이제 기관지, 폐 이렇게 들어가면서 호흡곤란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중증으로 이행도가 높았는데 네. 오미크론이랑 그다음에 스텔스 오미크론은 이게 상기도 감염 증상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발열, 그다음에 기침, 콧물, 코막힘, 인후통, 근육통, 그다음에 종종 나타나는 복통 설사 정도가 대표적인 이제 현재 오미크론 우점종이 되고 있는 네.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증상들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해당 증상에 대한 약은 일반 의약품으로도 충분히 맞습니다. 컨트롤이 그래서 가능한 약들이죠. 네, 일반 의약품이라는 거는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바로 소비자분들이 구매해서 사용 가능한 그렇죠. 약사의 상담을 통해서 사용이 가능한 약들이고요. 네, 맞아요. 정말 많은 약들이 동일 성분으로 있지만 몇 가지 성분들을 좀 들어서 오늘 네.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일단 대표적인 증상이 열이 난다고 했으니까 해열 진통제가 좀 필요하겠죠. 네. 네. 그래서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을 때 몸 안에서 이제 면역 반응이 시작되면 첫 번째로 이제 체온 중추가 흔들리니까 네. 그 체온 중추가 흔들렸을 때 열이 올라갔을 때 그 열을 낮추는 해열 진통제 혹은 해열 진통 소염제를 복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해열제가 성분으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그리고 이부프로펜 성분, 덱스이부프로펜 성분, 이렇게 세 가지를 일반적으로 해열제로 약국에서 살 수 있고요. 근데 해열 진통 소염제 성분으로 사는 아스피린은 아스피린 500ml를 복용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아세트아미노펜 이런 해열 작용이 있는 진통제들은 각각의 정확히 주어진 용량들이 있으니까 용량에 맞게 구입하셔서 복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어쨌건 염증 반응이랑 같이 오는지 뭐 안 오는지 이런 것도 구분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네, 맞아요. 해열 진통제, 소염 진통제를 뭐 동시에 교차 복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네. 가급적이면 약국에 방문하셔서 계열이 다른 두 가지의 진통제를 상비약으로 구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약국에서 여러 가지 제품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평상시에 내가 열이 나거나 머리가 아플 때 나는 이게 잘 듣는다라는 게 어느 정도 복용해 보신 분들은 감각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아세타미노펜 성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그다음에 뭐 아스피린 이런 것들은 이제 개별로 각각 구매해 놓으시는 게 훨씬 네.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마음이 안정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심한 경우에는 두 가지 성분을 동시에 복용해도 상호 충돌한다거나 효과가 뭐 너무 극대화된다거나 혹은 그로 인한 부작용이 있다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동시 복용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 상기도 감염 증상의 제일 대표적인 게 또 인후통, 그렇죠. 목이 좀 많이 붓고 침을 삼킬 때 목에 통증이 좀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증상들 있잖아요. 인후염, 편도염. 인후염, 편도염, 그다음에 뭐 또 인후통, 그다음에 기침 이런 우선 인후통에 관련된 성분으로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복용을 권고해요. 네. 그래서 이부프로펜 성분이나 덱시부프로펜 성분이 목이 붓고 아플 때 우선 초기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요. 더불어서 편도가 많이 부어 있다거나 아파서 침 삼키기도 힘들고 하실 때에는 그 외에 이렇게 뿌리는 스프레이. 뿌리는 소염 진통제 성분도 있고요. 네. 각을 해서 뱉어내는 소염 진통제 성분도 있으니까 네. 해당 성분도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저희 됩니다. 재택치료 처방을 받다 보면은 그 소염진통제 가글도 정말 처방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아마 인후통 증세를 호소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약국에서 근데 처방 없이 바로 사실 수 있는 제품들이 맞아요. 많이 있거든요. 뭐 땡툼 같은 것도 있고 땡푸니뱅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사용하시면 자체 피 소리를 이렇게 내네. 땡푸니뱅큐 막 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그 목 아프고 이럴 때는 효과적이에요. 맞아요. 광고는 그 디클로페낙 성분이어가지고. 그쵸, 광고로는 구내염 성분으로 네. 쓴다고 하였지만 사실은 소염진통제니까. 그렇죠. 목 아플 때 충분히 각을 하고 뱉어내시면 네. 목에 붓기도 좀 가라앉고 통증도 가라앉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음트랩실 같은 것도 이제 여기 이제 혀위에 올려놓고 쓰면 네. 괜찮죠. 그것도 이제 인후통에 염증, 통증 가라앉히는 효과가 네. 있는 구강 트로키제입니다. 그리고 뭐 인후에 관련된 증상을 다스리는 한약재들도 약국에 많이 있으니까요. 네. 관련해서 증상을 약사에게 상담하시면 좋은 제품들 추천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뭐 기침 감기야, 코 감기야, 뭐 종합 감기야, 어떤 걸 사다 넣어야 되냐. 뭐 그 외에도 물약도 있고 차처럼 타 마시는 제품도 있고 알약도 있고 여러 맞아요. 제품 있잖아요. 시럽도 있고. 그것들이 다 이제 해당 바이러스가 목에 갔다가 또 이렇게 기관지로 갔다가 코로 갔다가 왔다 갔다 바이러스가 움직이면서 해당 증상들이 염증 반응으로 나타나는 네. 거예요. 코로 가면 콧물이 나고 코막힘이 생길 테고, 목으로 가면 목 아프고 기침 나고 그다음에 점막에서 가래 같은 것도 생기고 할 거예요. 기침이 나면 진해제 성분들을 드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약국에서 취급하는 진해제 성분으로는 덱스트로메트롤판이나 노스카핀 같은 성분들이 있고, 네. 점막에서 염증이 생기면서 지속적으로 점액물질들이 나오는 걸 우리 소위 가래가 생긴다고 얘기하는데, 해당 가래를 배출시키는 성분으로는 뭐 구아이페네신이라든지 아니면 구아이아콜산 나트륨, 또 아세틸. 아세틸 시스테인 같은 건 점막에 붙어있는 가래를 이렇게 점도를 좀 줄여줘서 배출이 네. 원활하게 해주는 아세틸 시스테인 성분이라든지 에르도스테인 성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점막이 너무 말라서 불편하면 점막을 부드럽게 해주는 암브록솔 성분이나 혹은
또 브로맥신 성분 같은 애들도 있어요. 이런 애들이 이제 가래약, 소위 말하는 거담제로도 쓰이고요. 네. 코로 가게 되면 코에서는 콧물 나는 알러지 반응이 생길 수도 있고 코가 부어서 염증 때문에 코막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코가 마르면 그 코 마르면서 생기는 그 코의 염증 반응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비충혈 제거제,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슈도에페드린 성분이나 메칠에페드린 성분 같은 것들이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콧물이 자꾸 흐르는 건 일종의 염증으로 인한 알러지 반응인데 그 알러지를 가라앉히기 위한 항히스타민제 성분들도 약국에서는 구매할 수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는 클로로페니라민 성분, 메키타진, 그 다음에 세트리진, 로라타딘 이런 애들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항히스타민제 성분이고 그 성분들은 과도한 콧물을 말려주고요. 지금 말씀드린 과다한 그런 증상들에 한약 제제들도 추가로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많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것도 약사님들이랑 네. 그 상의하시면서 미리 상비하시고 구비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네, 그래서 증상을 좀 자세하게 뭐 마른 콧물인지 좀 찐득찐득한 콧물인지 코막힘인지 뭐 가래는 맑은 가래인지 뭐 좀 누런 가래인지 뭐 이런 것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약국에 정말 많은 제품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꼭 맞는 제품들을 약사님이 찾아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인후나 뭐 부비동이나 이런 데를 좀 지나서 이게 열이 나고 하다 보니까 간혹 많지는 않은데 이제 설사나 구역감 이런 복통을 또 호소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네네. 저희 재택치료 처방이 나오는 거 보면은 그 흡착성 지사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처방이 나오고 네네. 또 위장운동 조절제 처방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 역시도 약국에서 바로 사실 수 있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장 기능이 굉장히 불균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장이 긴장된다거나 장의 열 때문에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선은 소화제를 복용하실 수도 있고 장이 긴장되어 있는 걸 풀어주는 진경제 성분을 드실 수도 있어요. 네. 정장제라고도 보통 표현하는데 진경제 성분으로는 스코폴라민, 디사이클로민 같은 성분을 약국에서 사실 수 있고 그다음에 정장제 성분으로는 트리메부틴 성분 네. 혹은 소화 기능이 좀 떨어져서 위장관 운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돈페리돈 같은 성분도 액제로 그 약국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설사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흡착성 지사제라고 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스맥타이트 성분도 있고 네. 혹은 너무 물설사가 심해서 전해질 불균형이 올 수 있으니까 며칠 동안 물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로페라마이드 같은 지사제를 복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해당 성분들도 다 약국에서 구매 가능하신 성분들이니까 네. 해당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 병의원이 영업이 끝난 상황이거나 병의원에 전화하기 애매한 상황일 때는 단골 약국에 전화하셔서 해당 성분들에 대해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 추가적으로 그런 콧물이나 이런 알러지 반응들이 심해지면서 그 안과 쪽으로도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분들 종종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요것도 재택치료 처방 나오다 보면은 염증 반응 가라앉히는 성분의 안약이 나오기도 하고 네. 알러지 반응 가라앉히는 성분의 안약이 처방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 역시도 약국에서 구비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 편이죠. 그렇죠. 네. 눈이 많이 가렵고 충혈되고 하는 경우에 약국에서 그 눈의 알러지를 가라앉히는 클로로페니라민 성분도 있고 케토티펜 성분도 네. 있고요. 그 다음에 눈이 너무 충혈되었을 경우에 그 충혈감을 가라앉히는 나파졸린, 네. 뭐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아까 말씀하셨던 염증이 생겨서 눈곱이 자꾸 끼고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약국에서 쓰는 항균제 성분도 있어요. 네. 설파메톡사졸 같은 성분들. 맞습니다. 그런 어떤 증상에 따라서 증상을 약국을 방문하시기 힘들 때는 약국에 전화해서 대리인이 수령하는 방식으로 해서 해당 일반 약에 대해서도 상담하시고 충분히 구매 가능하시니까 네. 약국을 이용하시는 것도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처법이라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건 이 오미크론 상황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돼서 격리가 되고 또 그 맞아요. 과정에서 그 바이러스와의 싸움들을 또 하고 계실 텐데 역시나 동네에 가까운 우리 단골 약국들에 언제든 전화를 주시면 그렇죠. 상세한 증상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꼭 맞는 일반 의약품으로도 지금 오미크론 상황을 잘 버텨내실 수 있을 것 같다. 이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주변에 이제 모니터링한 결과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독감 수준? 독감보다 조금 더 독감보다는, 힘들다고 네.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튼 그 정도의 수준으로 충분히 건강을 유지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감염된 후에도
크게 무리 없이 해당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면역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큰 걱정 안 하시고 이 오미크론과의 싸움에서 꼭 이기시길 바라면서 평상시에 그래서 면역 관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도 좀 꾸준히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타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미네랄 섭취도 좀 많이 하셔서 오미크론에 감염되었더라도 해당 그냥 이런 일반 의약품으로도 충분히 헤쳐나가실 수 있는 정도로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